최근 이곳은 23년 11월 3일 14억 거래되면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8억 하락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쌍용예가입니다. 강남의 하락 거래는 부동산 시장을 흔들기 충분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올라오고 일주일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도 실시간 검색어 2위 랭크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다소 충격적이었는지 뉴스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도곡동 신축급 대단지 40평 아파트도 10억 뚝, 22억 아파트가 14억에 팔렸다고 강남 집주인들 술렁. 22억 아파트가 석 달 만에 14억? 도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뉴스에도 나오고 화제가 됐는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이곳은 3호선 다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4번 출구입니다. 앞쪽에 서초구청 보이네요. 이곳에서 도곡 쌍용예가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이며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과거 제 영상에서 몇 개월 만에 얼마 하락했다라는 주제를 몇 번 다뤘었는데 그때 지역은 인천과 부산이었습니다. 그때 인천과 부산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7억, 8억 하락하면서 충격적인 하락 거래를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서울, 그것도 강남구에서 발생한 거래라서 다소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양재역 4번 출구에서 약 200m 내려오면 양재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서 앞쪽에 보이는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올라가면 도곡 쌍용예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날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 바람도 불고 손도 춥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날씨는 좋아 촬영은 매우 깨끗하게 나왔네요. 쭉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언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927년 개교 10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입니다. 병설 유치원도 있고 학교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도곡 쌍용예가이며 언주초등학교 바로 앞 정문기준 도보 10초 거리 있습니다. 작은 도로 하나 있지만 이 정도면 초품화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교 아래 언주초교 공용주차장도 있었습니다. 이곳 아파트 정문입니다. 2015년 9년차 384세대 5개 동 최고 13층입니다. 아파트 느낌은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서 다소 어수선할 수 있지만 도색이나 정문은 중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문에서 바라보면 도로가 뚫려 있었는데 앞에 보이는 101동은 한라 비발디 아파트입니다. 2016년 8년차 110세대 1개동 20층 아파트입니다. 쌍용예가보다 1년 뒤 준공되었으며 두 아파트 단지를 나뉘는 기준은 모호했으나 차단기로 차량 통행은 금지되었으며 도보로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바로 위쪽에는 도곡 우성아파트입니다. 1986년 38년차 390세대 최고 15층 아파트이며 이곳은 연식 꽤 오래된 곳이라 역시 현수막 붙어 있었습니다. 도곡 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하였고 21년부터 준비해서 23년 7월 결정되었습니다. 언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학교를 끼고 있는 학세권에 양재역까지도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어 입지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재건축 진행 시 매우 선호지역이나 이제 시작 단계라 차츰차츰 진행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쌍용예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후문 쪽이며 아까 말씀드린 한라 비발디입니다. 근거리에 있어 한 아파트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도색이 정말 달라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매우 조용했고 아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대수가 적어 공용 공간은 많지 않았지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곡 쌍용예가 8억 하락 거래는 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에 따라 강남 집주인들이 비정상적인 하락 거래에 놀란 것은 최근 주변 단지 하락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근 도곡 렉스레의 경우 최근 전용 43평 35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7월 거래가 39억 원 대비 4억 원 하락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해당 크기는 2021년 당시 41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지난 2월엔 2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후 반등세가 계속되다가 다시 하락 거래가 발생하자 벌써 반등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한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한풀 꺾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이뤄진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 45건 가운데 35건이 하락 거래였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건을 넘었으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으며 매매가 대비 60%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에서 더 빠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매보다는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심리로 빨리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물은 지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점으로 매수세가 점차 살아나고 2023년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 기조는 9월까지 이어졌으며 정확히 추석 이후 꺾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추석 전 올린 영상에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2021년 11월 부동산 하락기 접어들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11월 중순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라고 불리는데 10월부터 매수세는 꺾였고 지금 날씨처럼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지방아파트 미분양 그리고 서울 강서구 마곡 르에스트 생활 숙박시설 마피 1억 6천만원 그리고 오늘은 강남구 도곡동 대형 평수 마이너스 8억 하락거래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소비를 줄이고 있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까 양지역 4번 출구에서 30초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 상가가 4개의 점포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차가운 얼어붙은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자주 다녔던 거리였는데 달라진 분위기에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내년 성장률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로 이 위기를 넘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제국이었습니다.